자, 여러분 교재 465페이지 69의 기출문제 같이 해보겠는데요. 회사를 2269로 로그인 해주세요. 2269 솔솔전자로 로그인 해주십시오. 자, 솔솔전자로 출제를 했습니다. 69의 문제. 청소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소기 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거래 자료 입력하라는 문제입니다.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문제예요. 자, 자동차 보험료 84만 원 증권에 표시되어 있고요. 자료 2번에는 84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찾았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2월 10일 영업부 차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캐롯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1.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일반 전표에다가 보험료 차변,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보험료가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거래 날짜는 계좌 이체가 있었던 2월 10일 날짜로 입력을 합니다. 2월 10일.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거래처 적요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금액은 840 플러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으로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적요 생략해도 됩니다. 대변에 840 플러스. 이때 보험료는 800번대 보험료, 영업부 차량이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 800번대로 해주셔야 돼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거래였습니다. 다음 수행 2번, 수행과제 2번을 해야죠.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 명세서 2와 1 서식을 작성하시오. 공급자 인적사항 입력은 생략하기로 할 것.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험 증권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그 자료 설명에 보면 캐롯 손해보험이라고 있는데 캐롯 손해보험의 사업자 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대표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략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재무제표에 보면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이 자리에 있어요. 딱 클릭하십시오. 자, 거래 날짜는 2025년 0210이 되겠습니다. 상호는 주식회사 해롯 손해보험이고요. 성명,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 지나가시고 거래 금액에 84만 원 입력합니다. 자, 부분의 보험료는 있어요. 부분에 보시면 여기 16번에 금융점 보험용역이라고 있죠. 금융거래와 보험거래는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증권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6번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여기 구분에다 16을 넣어야 돼요.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계정 코드는 아까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여기 보험료 821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821 검색하셔도 되고 그냥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적요에다가는 보험료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하고 명세서 이 불러오기 여기 한번 클릭해 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야 여기 금융보험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닫기 단추 누르죠. 여기 탭을 닫아야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수거음의 만기 결제, 할인 및 배서양도 문제를 냈어요. 2월 20일 제품 매출처 우주산업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화광물산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했습니다. 외상매입금 차변, 대변에 받으러 회계 처리가 되겠죠. 배서양도에 대한 거 우리 연습했죠.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1번과 2번을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2월 20일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죠. 자, 일반 전표 날짜를 2월 20일로 하시고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화광물산의 외상매입금이니까 화광물산 코드 검색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고 적요 생략하시고 금액은 500만 원이죠. 대변이 받으러움입니다.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우주산업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었죠. 발행인이 우주산업이죠. 어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우주산업이 돼야 돼요. 01116. 자, 적요 생략하시고 대변에다 500만 원 입력하시면 수행과제 1번 거래자료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 자, 그런 다음에 대변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나서 기능 모음에 가가지고 수행과제 2번 해야 되죠. 자금 관리. 자, 어음 상태를 뭘로 해야 돼요? 배서로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3을 입력해야 되겠네요. 3. 자, 배서할 어음을 찾아주면 됩니다.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찾아집니다. 500만 원짜리. 선택해 주면 돼요. 밑에 선택. 그리고 엔터 하면은 커서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지급거래처로 내려오거든요. 이 어음, 우주산업어음을 어디다 지급했냐 이 말이거든요. 외상매입금 거래처에 지급했죠. 그래서 지급거래처 더블 클릭해가지고 외상매입금 거래처인 화광 검색을 해야 됩니다. 화광 엔터. 화광물산에 지급했다. 요렇게 입력하면 자금 관리 끝난 거예요.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어음 관련 문제 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느냐? 매도가능증권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료 1 매입 자료, 자료 2는 또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한 자료입니다. 자료 설명 보세요. 자료 1은 본사가 장기 투자할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내역이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자료 2는 주식 매입 대금을 지급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주식 매입과 관련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이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인데 여기 개정 과목을 아예 딱 알려주었고요. 200주를 샀군요. 얼마에? 한 주당 12,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2,000원, 240만 원이죠. 그런데 수수료가 14만 원 붙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다르게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원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그냥 처리해야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 두 개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25만 4천 원. 대변의 보통예금 25만 4천 원. 이런 분계가 돼야 됩니다.
자, 매입 관련 자료, 주식 매입 관련 거래 자료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 날짜가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죠. 코드가. 거래처 적용 생략해도 되죠? 금액은 2540 플러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이네요. 국민은행 보통. 적용 생략해도 됩니다. 2540 플러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취득 시 수수료를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차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3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부가세 문제로 넘어가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네,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300만 원을 맡기셨어요. 돈을 입금 받았다는 얘기죠. 자, 거래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자료일은 제품 공급 전 돌풍산업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며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선수금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해놨다 이런 말이 되죠.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으니까 일반 전표에다 선수금 잡아놨겠죠. 그 다음에 2번 골풍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위에 있는 게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다 이 말이죠. 자, 수행 1번 5월 20일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네, FAT 1급의 부가세 1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5월 20일이 바로 우리가 차량용 청소기를 공급한 날이고 이때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그 자료일에 있었던 300만 원 선수금을 같이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시다. 5월 20일로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5월 20일로 날짜를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세금 계산서 매출은 다 11번이죠. 품명에는 차량용 청소기입니다. 차량용 청소기. 수량 300개, 단가 5만 원. 거래처가 돌풍입니다. 돌풍 산업.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전자세금란을 일단은 비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계약금과 외상이 있으니까 3번이 돼야 됩니다. 혼합. 자, 세 번째 줄 차변 입력해야죠. 3번. 선수금 부채 감소시켜야 됩니다. 제품을 주었으니까 이제 양도했으니까 차변의 선수금 아까 얼마라는 거 확인했죠? 예. 선수금 300만 원 확인했습니다. 자, 300만 원. 거래처 돌풍산업이고요.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죠. 밑에 차액 나오는 게 나머지예요. 1350만 원이 외상입니다. 108번 외상 매출금 1350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 누른 다음에 잘 확인하셔야 돼요. 첫째, 거래처를 바꿔야 되는 계정 과목은 혹시나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도 일치하는가도 체크하시고 이렇게 잘 분계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하러 갑니다. 자, 회계 메뉴 누르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TAT 2급에서는 이 자리에 메뉴가 있어요. FAT 1급을 볼 때는 이 메뉴가 저기 맨 위에 처음에 있었죠. 부가세 2번 박스에 처음에. TAT 2급은 네 번째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자, 거기를 클릭하시고 5월 20일부터 5월 20일로 기간을 입력하고 엔터를 세 번 친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누르고 확인해 주시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셔서 로그인 단추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죠. 그리고 나서 발행 눌러주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안내 나오면 확인 눌러주고 또 한번 확인. 그리고 이 열려있는 요 세금계산서 그림 나오는 국세청 전송창은 닫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창도 닫고 메인 매실 전표에 와서 조회 한번 눌러보면 조금 전에 비워두었던 여기 전자세금란이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채워집니다. 네, TAT 2급의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요. FAT 1급의 부가세 1번 문제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예, TAT 2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두 번 합니다. 1번에서 한 번 발급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발급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2번 문제는 수정이에요. 수정. 예, 수정. 자, 세금계산서 원래 것이 있고요. 6월 12일 거 밑에 자료 설명을 봅니다. 6월 12일 주식회사 알리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했다. 6월 20일 알리전자에 납품된 제품의 불량이 발견되어 전량 회수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자, 수행과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환입에 따른 이 환입이 수정 사유가 되는 겁니다. 환입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즉 마이너스 분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우리가 외상분계하면은 알아서 외상매출금과 제품매출, 부가세 이수금에서 다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그냥 외상분계하면 돼요. 외상대금에서 음수로 처리하라 했을 때. 자,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네, 본문에서 6가지 사례를 연습했었죠. 그 중에 환입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세금 계산서 날짜인 6월 12일에 청소기 판매한 걸 조회해야 되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6월 12일을 입력해요. 네, 그러면 청소기 예, 판매한 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량 회수했다 그래. 20개가 다 불량이래요. 네, 이걸 다 환입 처리하는 거니까 자, 체크하시고 여기 체크하시고 저기 위에 보시면 수정 세금 계산서라는 탭이 있었죠? 들어가요. 그래서 수정 사유를 환입으로 선택해요. 3번 환입. 그리고 아래에 확인 단추 누른 다음에 지금 시트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당초분이 이게 보입니다. 수정분의 날짜를 며칠로 발급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고사항 단추를 눌러요. 예, 환입에 따른 작성 연월일은
환입된 날로 작성한다 했으니까 날짜를 환입된 날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자료 설명해 보면 아까 6월 20일 날 전량 회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6월 20일을 입력하시고 청소기에서 엔터하면 복사가 되고 수량에서 환입은 마이너스로 입력해요. 마이너스 20. 단가는 똑같이 입력해요. 2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 마이너스 400, 부가세 마이너스 40, 합계 마이너스 440 이것이 수정분으로 발급이 됩니다. 자, 밑에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내가 나오죠. 수정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다. 어디로 입력되었을까요? 6월 20일 날로 입력됐겠죠? 자, 6월 12일 것이 외상분계되어 있잖아요. 이 분계하고 똑같은 분계인데 전부 마이너스로 나타날 거예요. 자, 6월 20일을 입력해서 가보세요. 자, 여기 날짜를 20일로 고쳐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에 보이죠? 수량 마이너스 20. 네. 그리고 분계가 외상분계 되어 있죠? 밑에 전부 마이너스 나와 있죠?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440, 부가세 수금에서 마이너스 40,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400. 네. 근데 지금 전자세금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죠? 그래서 아까 지시사항에서 수행과제 2번 있었잖아요? 아, 수행과제 2번이 아니고 수행과제에 그냥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요거 발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월 20일 거를 발급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회계 메뉴에 가서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을 6월 20일부터 6월 20일로 기간을 입력해야죠. 네, 엔터 3번 치시고 미전송된 거 이게 확인이 되죠.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합니다. 그런 뒤에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죠. 로그인 창 나오면 확인 단추 눌러줍니다. 세금계산서 그림이 보이죠? 그럼 밑에서 발행을 눌러요.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위에로 가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나서 국세청 신고 상태를 미전송 그리고 매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보이죠. 거기서 발행을 누르면 국세청으로 발행이 됩니다. 확인, 확인. 자, 국세청 전송창 닫아주시고 전자세금위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와서 조회 단추를 누르면 분계 옆에 비어 있었던 전자 발행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하는 문제가 TAT 2급 부가세 문제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보통 이제 이 다음에 세 번째 문제하고 네 번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자, 세 번째 문제 470페이지 보시면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서 연습은 했었죠. 그러나 많이 하진 않았어요. 딱 한 번 정도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회계 처리 나중에 마무리 회계 처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잘 익혀 두셔야 되고 이 문제의 출제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자, 자료 1번 보시면 면세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거 의제 매입세 공제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라서 그래요.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다음에 자료 2 면세 농산물 당근 샀어요.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 증빙이죠.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마늘을 샀어요. 개인의
제조업이면 개인도 개인하고 공급계약서 작성한 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빙을 보고 나서 쭉 훑어보시면 돼. 증빙은 쭉 훑어보시고 이 자료 설명과 이 밑에 수행 과제를 빨리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자료 설명 보시면 본 문제 하나요. 솔솔전자는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한다. 그러면 제조업이다 이 말이죠. 제조업이다. 제조업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것도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자료 설명 1번. 자료일은 재활용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입니다. 소모품비 제조 원가로 처리해라. 500번대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자료일은 면세 농산물 당근을 4박스 구입하고 수취한 법인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공식품 만드는 원료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로 처리해라.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 원재료. 다음 자료 3은 면세 농산물 마늘 10박스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받은 계약서이다.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가지고 대금을 줬다 이거죠. 이것도 원재료다 이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4번 소설전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공제율이 104분의 4입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4분의 4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제율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104분의 4로 해야 되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본 공제율이 104분의 4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게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자, 수행과제 1번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3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용을 꼭 선택하시오. 자, 1번의 지시가 검토해가지고 공제 받을 수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 공제 못 받는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자, 전표를 입력하겠는데요. 자료 1번 공제 못 받아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이거 영수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영수증은 우리가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연표나 현금 영수증 또는 계산서 이걸 발급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개인으로부터 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조업의 경우는 이와 같이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서 그뭐 공급 계약서라든가 공급 명세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일반 전표에 원재료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거기 영수증 날짜가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차변의 원재료, 원재료는 제조원가에 해당되죠. 일단 제조원가로 가기 위한 것이죠. 원재료라는 것은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 나중에 이제 이게 사용이 되면 제공품으로 제조원가에 가야겠지만 아직은 제조원가는 아니에요. 재고 자산. 자, 거래처 적용 생략하시고요. 금액이 3만 원이죠. 30 플러스. 원재료 아닙니다. 자, 아까 자료 설명 1번에 이게 지금 재활용 봉투네요. 재활용 봉투. 그래서 소모품비 제조로 처리하라. 네. 그래서 차변의 개정 과목 소모품비 500번대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원재료 제가 실수했어요. 530번으로 해라 이거예요. 530번. 대변에 이걸 뭘로 지급했죠?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자료 설명 1번에 나와 있었죠? 101번 현금. 쭉 가셔서 대변에다 3만 원.
뭐 출금전표 한 줄로 쓸 걸 그랬네요. 뭐 출금전표로 여러분이 고치고 싶으면 고치셔도 돼요. 예,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해도 됩니다만은 구분에다 1번 출금하고 530번 소모품비 예, 금액 3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두 줄로 대체전표로 했습니다. 차변의 소모품비 500번대 대변에 그렇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관계를 하시면 돼요. 이 소모품비는 제조원가로 가요. 자, 그 다음 자료 2번은 의제매입서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날짜는 8월 12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날짜는 8월 12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에 보시면 면세 매입이라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니까 카면이 됩니다. 예, 카면 58이 되죠. 58. 예, 유형부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카드로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는 게 카면 매입입니다. 자, 카드사를 선택해줘요. 물음표단추 눌러서 삼성카드 확인. 또 한 번 확인. 네, 품명을 입력해야 됩니다. 아까 2번의 자료 설명을 보면 당근이라고 그랬죠. 네 박스. 여기다 당근 해주시고 수량에다가 네 박스라고 입력하면 돼요.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는 겁니다만 이거는 면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합계나 공급가액이나 같아요. 자, 16만 원. 자, 거래처가 거기 가맹점,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혜택 유통이죠. 거래처가 혜택 유통이 돼야 됩니다. 00118.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은 지나가시고 분계를 카드 분계해 줘 보세요. 4번. 네, 그랬더니 미지급금 삼성카드 했는데 원재료는 미지급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카드로 원재료를 샀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카드 분계 안 되겠네요. 2번 외상 분계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은 맞았는데 거래처가 이제 틀렸어요. 우리가 혜택 유통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아니고 카드사인 삼성카드로 이 거래처를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삼성 검색해가지고 삼성카드 99600을 여기서 거래처를 수정해 줘야 돼요. 예, 그게 좀 까다로운 게 있죠. 자, 그리고 차변의 원재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 16만 원 중에서 의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니까 여기 적요를 넣어주어야 적요를 넣어야만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자동 반영돼요. 요 16만 원에 대한 104분의 4가. 그래서 여기 적요에 이 코드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해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간다는 6번 적요 있죠. 6번.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확인. 네. 네, 밑에 분계할 때 원재료의 적요 코드를 6번 코드 꼭 선택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번을 입력하겠습니다. 자료 3은 개인과의 거래입니다만은 제조업에서는 인정이 돼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공급 계약서를 보시면은 그 날짜가 나와 있죠. 납품 날짜 9월 20일이죠. 예, 9월 20일로 고치겠습니다. 9월 20일. 자, 유형은 매입인데 면세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증빙이 이런 증빙은 적격 증빙이 아니라서 면건이라고 그래요. 면건. 우리가 취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면건. 자, 60번이 면건이에요.
면건 해주시고 품명에다가 마늘 수량이 몇 박스라고 그랬죠? 10박스 10. 수량을 꼭 넣는 이유는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수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안 넣으면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서 또 따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 매입 매출전비 입력할 때 수량을 꼭 넣어주시고 단가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82만 원이네요. 820 플러스 거래처에 이승우라는 개인이죠. 이승 거래처 등록 다 돼 있네요. 전자세금 관계없고요. 분계는 이게 외상이 아니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보통예금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혼합하신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82만 원은 그대로 주시는데 적요를 넣어야 되죠. 적요 코드 더블 클릭해서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확인 이거 코드 적요 코드 넣고 두 번째 줄에 대변의 103번이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거기 대금 지급 조건이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자료 설명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82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 자,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이승우가 아니죠. 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꼭 바꿔줘야 돼요. 밑에 분계에서 바꾸거나 추가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원재료 82만 원 이거에 대해서 104분의 4를 공제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제 넘기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증빙 3개를 하나는 일반 전표에, 2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수행과제에서 1번을 우리가 한 거예요.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즉 7월부터 9월이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조회하면 이미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회계 메뉴 누르신 다음에요. 왼쪽에 부가가치세 1번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라는 부속서류 밑에도 4번째 있어요. 클릭하시고 2기 예정이라는 기간이니까 과세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자, 공급자가 이승우와 혜태유통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승우와 혜태유통. 그래서 이승우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날짜, 구분, 수량, 매입가,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이렇게 보여야 돼요. 82만 원에 대해서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니 31,538원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다음에 혜태유통 클릭해 보세요. 네. 혜태유통 당근 4개, 4박스, 매입가 16만 원에 104분의 4는 6,153원이다. 이거 의제매입세. 여기 공제율을 바꿀 수 있는데요. 104분의 4가 기본값이니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둬야 돼요. 지금 이 공급자 2개를 각각 따로 하나씩 봐가지고는 불편하니까 합계, 의제매입세액 합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밑에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 개가 나옵니다. 37691. 이 37,691원이 우리가 원재료에서 차감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게끔 회계 처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7,691원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A4 용지, 빈 용지 하나 책상에 꺼내놓고 펜 하나 꺼내놓고 보거든요. 네, 요걸 메모를 해주는 거예요. 37691을. 자, 저장 단추 없으니까 이건 자동 저장됩니다.
자, 이제 수행과제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 조회한 다음에 바로 저장하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회계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 있죠? 들어간 다음에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의제매입세 공제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14번. 매입세액이 14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위에 저장을 꼭 눌러야 됩니다. 저장. 그래야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확인. 그리고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는 이 저장된 걸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4번이 뭐냐?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9월 30일자로 입력해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9월 30일이죠. 이게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전부 원재료 처리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마늘 10박스도 원재료. 그다음에 저기 삼성카드로 구입한 그 당근도 원재료로 처리했어요. 그 원재료에서 아까 메모한 숫자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대변의 원재료죠. 대변의 원재료. 그리고 차변에 그 같은 금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세 개정 과목인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라는 이 얘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메모했던 숫자 기억하시죠? 메모했던 숫자 37691 37691을 일반 전표에다 입력할 겁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는 9월 30일로 해야 되고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거래처 적용은 다 생략해도 돼요. 37691. 대변이 어디서 빼준다고 그랬죠? 원재료. 153 원재료. 자, 다 생략해도 됩니다. 금액을 대변에 37691. 엔터. 이런 분계를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의 원재료 자산 감소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두 번째 여러분하고 지금 해본 거예요. 우리가 본문할 때도 한번 했었고 지금 69회 문제에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69회 문제에서도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했을 때 좀 어려웠더라도 또 한 번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게 되고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여러분이 확실히 아실 거고 여러분이 집에서 만약에 이번에 TAT 2급을 응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학원에서 해본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해요. 똑같은 걸 또 한 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복 연습 필요하시다 하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언제 시험에 응시하든 간에 시험에 응시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 4번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